안녕하세요. 머니몬스터 여도훈입니다. 오늘 가수 조지 마이클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노래 라스트 크리스마스 제목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정말로 그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라스트 영어 단어 뜻 아시죠? 지난 마지막의 혹은 가장 최근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번 주가 바로 라스트 올해 2016년 마지막 주가 되겠죠. 라스트 지나고 나서 이 시간들을 후회하기 전에 라스트 마지막 유종의 미 거두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머니몬스터 이번 주 내내 힘 팍 줘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머니몬스터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 장초반에 소포 약세권으로 돌아섰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매수 덕분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강보합권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못하지만 다시금 상승 흐름을 되찾았다는 부분이 유의미하겠죠. 2포인트대 상승하면서 2037포인트 선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자들 3거래일 때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 오늘장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681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외국인은 이 가운데 256억 원가량의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38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 지나면서 약세권으로 돌아선 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약보합권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0.38%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자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동반 매수했다면 주체가 모두 매도로 들어섰습니다. 기관은 195억 원, 외국인은 157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현재 430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9거래일 만에 약세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는 못하고요. 0.33% 소폭 내리면서 1,199원선, 1,200원 선을 내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과연 올해 마지막 주 월요일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과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영앤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업종의 특징을 보자면 철강주는 쉬어가고 있고 제약주는 빈틈, 이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철강주의 경우에는 철강 가격이 중국에서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반면 제약주는 간밤에 주말 동안에 뉴욕 증시도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영향을 받아가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함께 보시죠. 역시나 탄력이 가장 좋은 건 의약품주 1.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겨울 성수기에 따른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는 풀이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기가스는 한국전력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고요. 기계의 경우에도 0.7%가량 오르고 전기전자, 선도전기가 상승 탄력이 가장 괜찮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들리면서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0.79% 오르는데 외국인 매수 힘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80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죠.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이 가운데 현대차가 이틀째 오르나 싶었는데 결국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8% 상승 흐름 연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A형 독감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이 그 영향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예비 심사를 접수했다는 호재를 안으면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메디톡스도 0.3%가량 오름세를 연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 구간 전반적인 시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MTM프로 김태환 전문가 화상으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주 바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살펴볼 종목은 보혜양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안정적 영업이익을 좀 내어주었던 주정업체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혜복분자나 또는 매치순, 거기다 입세주로서 잘 알고 있는 업체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 들어서는 이 보혜양조의 이익률 자체가 다소 좀 적자를 보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이 보혜양조가 주가 상승률이 양시장 모두 합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현재가도 26% 가까이 급등하면서 1,450원대 전환 시점까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급등 사유까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임지선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3세 경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영 지배력,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매도 시점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매도하느냐, 내일 매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하지 못했지만 재료가 없는 시점 속에서 일단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자, 중요한 분기점을 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 자체가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상한가 잔량을 쌓아놓는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상한가까지 급등하지 않고 주가 자체가 좀 탄력이 둔화되어지면서 1,400원의 분기점을 1차적으로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1,400원 선이 끼어진다고 하면 거기서도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 이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어진다면 오늘보단 이길 정도의 고점에서도 한 번쯤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 분기점 잘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낙폭 과대된 바이오주들의 어떤 그 반등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시장의 큰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한올바이오 주가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가 좀 전환이 되었지만 3분기에는 좀 적자로 좀 다시 한번 전환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많이 빠졌던 만큼 저가권에서의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4거래일 동안에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수장 기준으로 순매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의 어떤 그 지분율은 1.4%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신다면 결국 이 종목의 어떤 주가의 상승에 방향성 키를 주고 있는 것이 기관 투자자다라고 일단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주가가 일단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월 달에 직전 고점 자체가 15,400원이었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4% 이상 올라서 13,6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틀간 거래량이 세워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번 상승 시점 자체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되기보단 16,000원 정도 근접하는 가격 전후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 한올바이오 파마는 오히려 13,000원 중반에서 끼어지는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더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혜 양조는 매도, 한올바이오 파마는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오늘 좀 특징적일까요? 네, 코스닥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한일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AI 조류 독감이 경남 시우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제 닭고기 관련된 수요, 소비는 좀 줄어드는 반면에 돼지고기라든지 또는 이제 수입육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한일 사료의 반등권을 강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12월 달 들어서 1차적으로 상한가까지 12월 19일 날 급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일정 부분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다시 오늘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가는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어져서 7.7%의 강세를 보이면서 3,070원 현재가 보여준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3,200원대의 가격대가 지지가 되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 가격대가 일단 1차적으로 띄어졌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가격대가 오후장 들어서 돌파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좀 중립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주가가 오후장 마감 무렵에 3,200원을 돌파한다면 내일 고점에서의 매도 관점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중립 의견을 드리겠고요. 밑으로 하단 지지가 구간은 2,97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릴 테니까 현재 구간에서 좀 중립 의견을 보시면서 상단의 분기점과 하단의 분기점을 잘 좀 체크해 보실 방법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BH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와 더불어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FPCB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2월 19일 날도 인터플렉스를 좀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가격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18% 이상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역시 BH도 꾸준하게 주가 자체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16,000원의 신고가를 보여주고 나서 현재가가 15,350원, 4.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년도에 북미항과 관련된 OLED의 패널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고사양 FPCB와 관련된 본격적인 공급과 관련된 기대로 인한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많이 또 올랐던 만큼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유분들은 일단은 지지가 자체가 14,4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이고요. 심지 매수 관점은 이 가격대가 끼어지게 된다면 13,500원 구간까지도 눌림목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을 노려서 매수해야 되니까 현재는 보유자 영역에서의 중립 의견을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사료와 BH 모두 중립 사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켓나우 MTN 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